당신은 황금의 요람에서 태어난다. 아니면 두 개의 요람일지도 모른다. 두 개의 다른 세계, 두 가지 권력의 형태, 두 가지 타인을 지배하는 방식. 당신의 어머니는 정부 공무원이다. 존경받는 여성, 우아하며 항상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에 라디오로 낮게 이야기하는 경호원들이 둘러싼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일어난다. 그녀가 말할 때 다른 이들은 경청한다. 예산, 도시, 전 운명을 바꾸는 문서에 서명한다. 나라에겐 본보기인 여성이다. 당신에게는 단순히 엄마일 뿐이다. 당신의 아버지는 완전히 다르다. 로스앤젤레스 아줄레스의 보스. 하지만 밴드는 아니다. 조직이다. 내 대륙에 걸쳐 마약을 운반하는 조직. 바다를 건너는 화물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국경을 넘는 경로들. 항구, 공항, 실험실, 무장한 남자들. 조용히 세워진 제국. 아버지가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존경심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다. 당신은 두 세계를 보며 자랐다. 장관들이 법률 합의, 언론 연설에 대해 이야기하며 크리스털 잔으로 건배하는 정부의 우아한 접대장, 그리고 아무도 넥타이를 매지 않고 누구도 지나치게 묻지 않는 사적인 모임들, 깔끔히 다려진 정장 차림 외교관들, 손에 상처가 있는 남자들, 안정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 돈을 이야기하는 용병들. 어릴 때는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단지 두 곳 모두에서 모두가 당신의 성을 알았다는 것만 알았다. 그리고 모두가 당신을 잘 대해주었다. 아주 잘.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를 깨닫기 시작한다. 권력은 여러 얼굴을 가진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는 그중 여러 얼굴을 소유하고 있다. 결혼 생활처럼 당신의 삶도 그 두 세계 사이에 존재한다. 한 곳에서는 깃발이 달린 공식 차량을 타고 다닌다. 다른 쪽에서는 비행 계획이 등록되지 않은 개인 제트기를 탄다. 한쪽에서는 주지사와 저녁 식사를 한다. 다른 쪽에서는 누군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대화가 들린다. 당신은 빨리 배운다. 언제 웃어야 하는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다른 곳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걸 배운다. 규칙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당신에게는 같지 않다는 것. 아버지가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런 남자가 공개 선거에 나간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녀가 돕는다. 캠페인, 연락처, 연설. 그리고 마침내 당신 아버지가 시골 마을에서 선거에 승리할 때 모든 것이 변한다. 이제 가족은 보이지 않는 사업만 통제하지 않는다. 보이는 결정들도 통제한다. 경찰, 예산, 거리.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단지 두 강력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당신은 다른 존재가 된다. 사람들이 입 밖에 내지 않는, 그러나 모두가 생각하는 뭔가. 어두운 왕자, 두 제국의 상속자. 당신은 20세다. 그리고 아니요라는 단어를 한 번도 몰랐다. 세상이 당신 앞에 펼쳐진 무한한 카탈로그 같다. 자동차, 파티, 여행, 여러 나라에 있는 집. 당신이 요청하면 그것이 나타난다. 시계를 원하면 누군가 산다. 파티를 원하면 누군가 조직한다. 사람을 원하면 누군가 데려온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지 않다면 당신이 그걸 가져간다. 왜냐하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당신을 막을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다. 마을거리에서 당신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본다. 또는 두려움으로. 때론 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서. 경찰이 지나갈 때 인사한다. 상인들은 너무 웃는다. 당신 또래 아이들은 당신이 공간에 들어오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게 익숙해진다.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익숙해진다. 세상이 쉽다는 게 익숙해진다. 문제가 항상 당신에게 닿기 전에 사라진다는 게 익숙해진다. 권력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임을, 항상 있을 것임을,
아무도 당신을 멈추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에게 반대하지 않는다. 아무도 감히 그렇지 못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오늘 당신은 저택의 자쿠지에 있다. 뜨거운 물이 거품을 일으킨다. 당신의 두 연인이 함께 있다. 웃음, 샴페인, 낮은 음악. 당신의 전화가 대리석 테이블 위에서 진동한다. 한 메시지. 아버지의 사람 중 한 명. 아버지가 문제에 처했다. 당신은 찡그린다. 그리고 어깨를 으쓱한다. 문제가 있으면 엄마가 해결할 것이다. 항상 그렇게 하니까. 전화를 끈다. 자쿠지로 돌아간다. 하루는 술, 웃음, 음악 속에서 계속된다. 여자들은 계속 마신다. 당신도 마신다. 피로가 이길 때까지. 몇 시간 후 당신은 깨어난다. 가장 먼저 들리는 건 침묵이다. 여자들은 없다. 그건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다. 자쿠지에서 나온다. 물에 젖은 피부에 찬 공기가 닿는다. 그때 그것을 본다. 거실이 비어 있다. 소파도 없다. 탁자도 없다. 텔레비전도 없다. 복도를 걷는다. 침실도 비어 있다. 옷도, 시계도, 신발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온 집이 해체되었다. 허리에 수건만 두른 상태다. 휴대전화도 보이지 않는다. 여보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빌어버린 벽에 반영된다. 모든 방을 확인한다. 먼저 거실부터. 전에는 가죽 소파가 있었던 곳인데 이제는 완전 빈 공간이다. 당신 발걸음의 메아리가 벌거벗은 벽에 울려 퍼진다. 천천히 걷는다. 마치 무언가 숨겨진 걸 찾으려는 듯.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탁자도, 그림도, 카펫도 없다. 가구가 있던 자리에는 먼지조차 없다. 누군가 집 구석구석을 철거하는데 몇 시간을 들인 듯하다. 주방으로 향한다. 찬장이 열려 있다. 비어 있다. 냉장고는 있지만 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만 있을 뿐이다. 아무것도 없다. 병도, 접시도, 음식 찌꺼기도 없다. 천천히 문을 닫는다. 숨이 무거워지기 시작한다. 계단을 올라간다. 맨발로. 음악, 직원, 경호원, 목소리로 늘 가득했던 집에서 발걸음 소리가 너무 크게 울린다. 지금은 당신 혼자다. 침실에 도착한다. 문이 열려 있다. 조용히 밀고 들어간다. 방은 거대하다. 하지만 지금은 더욱더 크게 느껴진다. 침대도 없다. 옷장도 없다. 당신의 시계, 운동화, 디자이너 옷이 있던 자리에 오직 바닥에 선명한 흔적만 남아있다. 모두 사라졌다. 심장이 빨리 뛴다. 화장실을 확인한다. 역시 비어있다. 수건도 용품도 칫솔조차 없다. 복도로 돌아간다. 주위를 둘러본다. 집 전체가 껍데기 같다. 누군가 한 번에 당신의 삶을 지워버린 것 같다. 그때 보인다. 바닥에 작고 납작한 종이. 벽 근처에 있다. 다가가서 집어든다. 종이가 반으로 접혀 있다. 펴본다. 손으로 쓴 단 한 문장. 선택해야 한다. 이제는 선택할 나이이다. 표정이 크게 바뀐다. 글씨는 단단하고 확실하다. 하지만 누가 썼는지는 바로 알지 못한다. 다시 둘러본다.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엇을 선택하라는 것인가? 무엇 사이에서? 저택을 나선다. 정문이 긴 끽 소리를 내며 열린다. 태양이 얼굴을 때린다. 맨발이고 허리에 수건만 둘렀다. 집 밖의 공기가 집 안 침묵과는 다른 낯선 느낌이다. 정원을 걷는다. 잔디가 완벽하게 깎여 있다. 차고에 있던 차들도 사라졌다. 입구의 경비원조차 자리에 없다. 길을 건넌다. 이웃집이 몇 미터 거리에 있다. 문을 두드린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그가 문을 연다. 처음에 당신 얼굴을 쳐다본다. 다음으로 수건과 맨발을 본다. 괜찮나요? 그는 혼란스러운 듯 묻는다. 오늘 이상한 거 봤나요? 당신이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거리를 바라본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인다. 너무나 평온하다. 전화 좀 써도 될까요?
급해요. 그가 잠시 망설인다. 그리고는 수긍하며 옆으로 비켜준다. 들어간다. 집에서 갓 내린 커피 향이 난다. 당신이 짊어진 공허한 느낌과는 이상한 대조이다. 그가 전화기를 건넨다. 손이 조금 축축하다. 아버지 번호를 누른다. 신호음이 울린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다. 전화를 끊는다. 다시 시도한다. 아무것도 없다. 똑같은 침묵. 불편한 느낌이 가슴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하기로 한다. 번호를 누른다. 곧바로 그녀가 받는다. 몇 시간째 전화하려고 했는데 어디에 있었어? 긴장한 듯한 목소리. 평소보다 더 초조해 보인다. 급히 설명한다. 자쿠지에 있었다. 자고 있었는데 깼더니 집이 텅 비어 있었다. 가구도 없고 옷도 없고 전화기도 없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쉰다. 마치 침착하려는 듯.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나갈 수 없어. 그녀가 마침내 말한다. 잠시 멈춘다. 몇 시간 후에 내 집에 갈게. 뭔가 더 말하고 싶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있는 방에서 누군가와 이야기 중이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받는다. 그 자리에 있어라. 움직이지 마. 통화가 끊긴다. 피곤한 신호음이 귓가에 맴돈다. 천천히 전화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하루 동안 처음으로 무언가 정말로 잘못됐다는 다시 전화를 시도한다. 로스앤젤레스 아줄레스의 책임자 중 한 명, 전화를 받는다.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침묵, 그리고 차가운 대답. 아버지가 우리를 배신했다. 공기가 더 무거워진 듯하다. 우리가 찾고 있다. 당신도 그들에게 좋아요를 눌러 영상 구독을 하라는 말 같다. 이들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전화를 끊는다. 빈 집으로 걸어 돌아온다. 엄마를 기다린다. 오자마자 경찰차가 온다. 파란 불빛이 거리를 비춘다. 심장이 빨리 뛴다. 아마도 당신을 잡으러 온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다. 한 경찰관이 차에서 내린다. 어머님이 보내셨어요. 안전한 곳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경찰차에 오른다. 도시를 지나면서 정신을 가다듬는다. 아버지에게 도와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 메시지가 중요했을지도 모른다. 정부 청사에 도착한다. 곧바로 어머니의 사무실로 데려간다. 그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본다. 무슨 일이야? 모든 것을 말한다. 통화, 빈집, 쪽지. 속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륙 곳곳에 집이 있다. 나라별로 세 채씩.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이 침착한 이유를 정확히 안다. 내 아버지를 찾는 일을 도와줘야 해. 당신은 고개를 끄덕인다. 전화기를 가져갔어요. 거기서 전화가 왔거든요. 정부 기술자들이 빠르게 움직인다. 마지막 신호를 삼각 측량한다. 위치. 어머니가 특수부대의 출동을 명령한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 간다. 숨겨진 은신처는 교회에 있다. 도시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 주요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말라버린 땅과 오랫동안 아무도 방문하지 않은 폐건물 사이에 숨어 있다. 거대한 정부 차량이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멈춘다. 불빛이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비춘다. 수십 년 전에 공식적으로 폐쇄된 공장. 하지만 당신은 많은 버려진 장소가 사실 그냥 주인이 바뀌는 곳임을 안다. 무기 준비 완료. 방탄조끼. 헬멧. 한 명이 주먹을 올리고 모두가 멈춘다. 침묵. 느슨한 지붕 철판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린다. 어머니가 차량에서 내린다. 표정이 엄숙하다. 집중된 듯. 언론 브리핑에서 보는 그 여성 같지 않다. 여기는 다른 사람 같다. 더 차갑고 더 직접적이다. 군인들이 입구로 향한다. 한 명이 무기 끝으로 금속문을 밀어 연다. 문이 길게 삐걱거리며 열린다. 어둠. 휴대용 조명이 켜진다. 빛이 건물 내부를 가른다. 공중에 날리는 먼지. 쌓인 상자들. 컴퓨터는 분리되어 있다. 깨끗하군. 군인 중 한 명이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들어간다. 방마다, 복도마다.
당신은 어머니와 함께 그들 뒤를 따른다. 발걸음 메아리가 허전하게 울린다. 모든 것이 몇 시간 전에 버려진 것 같다. 아마 더 짧을 수도. 탁자 위에 한 잔의 커피가 남아있다. 차갑다. 켜진 모니터는 검은 화면을 보여준다. 천장팬이 천천히 돌고 있다. 누군가는 너무 급히 떠났다. 너무 급하게. 어머니가 답답한 듯 주변을 본다. 우리가 늦었어. 군인들은 계속 조사한다. 문들, 서랍들, 상자들, 아무것도 없다. 사람도, 무기도, 문서도 텅 비어 있다. 누군가 모든 흔적을 지울 시간이 충분했던 것처럼. 하지만 당신이 주위를 보던 중 한 가지가 당신의 주의를 끈다. 창고 한 구석에 여러 나무 상자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약간 움직여 있다. 다가가서 발로 민다. 뒤쪽 벽에 거의 숨겨져 있는 종이가 있다. 배가 조여 온다. 짚는다. 펴본다. 검은 잉크로 쓰여진 단어들. 단단하다. 배신은 피로 갚는다. 너희 어머니 아니면 너. 2시간 내에 집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버지를 택한 걸로 간주한다. 숨이 더 무거워진다. 문장을 다시 읽는다. 그리고 또 글씨가 익숙하다. 매우 익숙하다. 그러나 머릿속은 소음으로 가득해 이유를 알 수 없다. 누가 이런 글을 쓸까? 아버지의 사람들? 원수들? 정부 사람? 두려움이 분노와 섞여 올라온다. 종이를 주먹으로 뭉친다. 뭘 찾았어? 어머니가 방 반대편에서 묻는다. 숨을 깊이 쉰다. 중요한 건 없다. 하지만 당신 목소리는 원하는 만큼 단단하지 않다. 휴대전화를 꺼낸다. 전화를 건다. 그녀가 바로 받는다. 무슨 일이야?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 왜? 그들은 네가 거기에 나타나길 원해. 침묵. 상대방 표정을 상상할 수 있다. 짜증난. 화난. 이 모든 작전이 그녀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 정치적 시간. 전략 시간. 이제 우스워. 그녀가 마침내 말한다. 전화를 귀에 대고 단호하게 말한다. 게임은 끝났어. 목소리는 더 굳어졌다. 더 결연하다. 당장 나오라고 해. 비어있는 장소를 둘러본다. 탁자들, 컴퓨터들, 버려진 상자들. 누군가 신중하게 이 모든 걸 계획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곳. 동네로 돌아온다. 이웃집 앞을 지나간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2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그러고 난 후 다시 비어있는 대저택으로 돌아간다. 침묵이 돌아온다. 몇 분, 그리고 1시간, 또 1시간. 그러다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차량들이 집을 은다. 무장한 남자들이 내린다. 어머니가 즉시 알아본다. 로스앤젤레스 아줄레스. 그들 중 한 사람은 헬멧을 벗는다. 당신의 아버지다. 당신을 본다. 기쁨이 아니라 실망으로. 왜 엄마를 배신하길 택했나? 어머니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본다.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한숨을 쉰다. 이 모든 게 그에게는 시험이었다. 그는 당신을 가리킨다. 그제서야 당신은 알게 된다. 쪽지들, 텅 빈 집, 모든 것이 그의 짓이었다. 어머니가 폭발한다. 나와 상의도 안 했잖아. 아버지가 답한다. 스스로 해결해야 했어. 이미 나이가 됐으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달려든다. 무장한 남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은 주위를 본다. 도와주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바닥에 놓인 무기를 집으려 한다. 무겁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남자 중 한 명이 당신의 움직임을 위협으로 오해한다. 총을 쏜다. 다리가 터지는 듯한 고통에 쓰러진다. 너무 빠르게. 부모님이 멈춘다. 당신을 본다. 총알이 동맥을 뚫었다. 아버지가 달려온다. 울고 있다. 어머니는 마비된 듯하다. 무언가 말하고 싶다. 사과하고 싶다. 하지만 피는 계속 흐른다. 그때 사이렌이 다가온다. 경찰이다.
무장한 남자들을 본다. 당신 부모를 본다. 바닥에 있는 당신을 본다. 그들에게 모두